강남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궁중원이었어요. 오늘은 서울 명문고 97학번 3반에 26년 만에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린 메인홀에는 이미 2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명품 정장이나 드레스를 차려입고 서로의 성공담을 자랑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성준아. 진짜 오랜만이다. 대기업 임원이 된 민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의 손목에는 값비싼 롤렉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너 요즘 뭐해?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해. 성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는 몇 년 전부터 투자업에 뛰어들어 상당한 성공을 거뒀지만요.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옛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체크 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해진 운동화까지 신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였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조용했던 그 준호 말이에요.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수한 차림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왔네. 누군가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환영보다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변한 게 없네. 아직도 그렇게 입고 다니나? 준호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한 듯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드는 게 느껴졌어요. 2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현직 의사인 태민이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야, 저거 진짜 26년 전 그대로네. 아직도 돈이 없나 봐. 옆에서 듣고 있던 변호사 출신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런 자리에 그런 옷으로 오는 건 좀. 이들의 대화는 점점 커져 주변 사람들까지 듣게 되었어요. 준호는 모든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은행 지점장 출신 현수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준호야. 너 요즘 뭐해? 아직도 그때처럼 힘들게 지내? 다른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준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어. 준호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실제로는 몇 년간의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지만요. 이런 자리에서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증권회사 팀장인 영민이 자신의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증권회사에서 VIP 고객들 담당하고 있어. 하루에 몇십억씩 거래하거든. 준호야, 너도 혹시 투자 같은 거 해봤어?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준호가 투자할 돈이 있을 리 없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해보긴 했어. 준호의 짧은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크게 웃었어요. 조금이라니. 민수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준호야,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야. 생활비로는 안 된다고.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전히 대기업에서 일하는 지연이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도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준호는 고맙다고 작게 중얼거렸지만요.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는 가운데였습니다. 준호만 홀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의 초라한 차림새는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어요. 26년간의 세월이 그에게 가져다 준 변화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귀하신 손님들. 오늘 특별 코스 요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동창들이 또다시 준호를 향해 시선을 던졌어요. 이런 비싼 곳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를 살펴봤어요. 하지만 동창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저기서 뭘 시켜 먹을 수 있을까? 나중에 계산 어떻게 하려나?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준호는 점점 더 움츠러들어 갔습니다. 웨이터가 음료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싼 와인이나 위스키를 주문하는 가운데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물을 달라고 했어요. 물이요? 웨이터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물로 주세요. 준호의 대답에 주변 테이블에서 또다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준호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와 똑같았어요. 반 아이들이 비싼 간식을 사 먹을 때 혼자서 도시락만 먹던 그때의 기억이었습니다. 수학여행에서 용돈이 부족해 기념품도 제대로 사지 못했던 그때의 기억이었어요. 모든 것이 26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만은 다르다는 것을. 야, 준호야.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나와 지금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승호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너 아직도 그 허름한 원룸에서 살아? 우리 때 기억나는데 집에 놀러 가기도 민망했잖아. 다른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요. 굳이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IT 회사 대표가 된 용진이 손에 든 최신형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어요. 나는 작년에 회사 매출이 50억 넘었어. 직원도 30명 정도 되고. 준호야, 너는 직원이 몇 명이야? 이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혼자 일해. 그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직도 프리랜서구나.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동수가 자신의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나는 작년에 이 시계 샀어. 파텍 필립인데 3천만 원 정도 했나? 요즘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거 차고 다니더라고. 그는 일부러 준호 쪽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손목에는 10년 된 저렴한 디지털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준호야, 너도 좀 멋내고 살아야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미선이 준호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요즘 남자들도 다 가꾸고 다니는데 내 병원에 오면 좀 봐줄까?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선아, 준호가 그런데 갈 돈이 있겠어. 누군가 끼어들었어요. 준호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그냥 허탈함일까요? 식사가 시작되자 고급 한정식 코스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음식이 정교하고 비싸 보였습니다. 동창들은 음식 사진을 찍으며 SNS에 올리기 바빴어요. 이 집 정말 유명한 곳이야.
예약하기도 힘들어.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가문 출신 세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이런 음식 처음 먹어보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수연이 웃으며 물었어요. 맛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 하지만 그의 짧은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웃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티가 다 나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테이블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는 정민이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강남 아파트 세 채 있거든. 작년에 시세 차익만 10억 넘게 봤어. 요즘 부동산 모르면 정말 바보야. 그는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너도 전세라도 살아? 아니면 아직도 월세?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태민이 자신의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나는 작년에 포르쉐 샀어. 2억 정도 했나? 준호야, 너는 아직도 지하철 타고 다녀? 다른 동창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하철도 요즘 비싸던데. 준호는 버스가 더 싼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준호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그 느낌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동정 어린 말투였어요. 그리고 은근한 우월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26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만약 이들이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맞다. 갑자기 회계사인 혜진이 손뼉을 쳤어요. 준호야, 너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정말 잘했잖아. 지금도 계산 빨라? 나중에 계산서 확인 좀 부탁해도 될까?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준호가 계산이나 확인해 줘. 수학 천재였잖아. 이런 말들이 쏟아졌어요. 계산이라.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26년 전에 그 가난한 학생 준호로만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묘한 미소였어요. 금융권에서 일한다는 원석이 자신의 연봉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연봉이 2억 정도 되거든. 보너스까지 합치면 더 많고. 요즘 금융권이 정말 돈이 잘 벌려. 그는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연봉이 얼마나 돼? 솔직히 말해봐. 다른 동창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 일정하지 않아서. 이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일용직이구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지.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모든 동창들이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앞으로의 만남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기 모임 하자.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 하지만 아무도 준호에게는 연락처를 묻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혼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요. 준호야, 너 진짜 많이 힘들구나. 미선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려우면 말해. 우리끼리인데 뭘. 하지만 그들의 말투에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준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의 짧은 대답이었어요. 승호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준호야. 너 혹시 복권이라도 사. 한 번 대박나면 인생이 바뀔 텐데.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로또 한 번 당첨되면 좋겠다. 준호가 복권 당첨되면 우리가 축하해 줄게.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개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용진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주식 투자로도 돈을 좀 벌고 있어. 작년에만 몇 천만 원 벌었나? 준호야, 너도 주식 해봐. 요즘 쉬운 거 많아. 다른 동창들이 웃었어요. 용진아,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해야지. 준호가 무슨 돈으로 주식을 해? 이 말에 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곧 이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확신이었어요. 태민이 의사로서의 우월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루에 수술만 34건씩 해. 돈은 많이 벌지만 시간이 없어. 그는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너는 시간은 많이 있겠네. 부럽다, 부러워. 이 말에 다른 동창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민이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았어요. 요즘 강남 집값이 정말 미친 것 같아. 내가 산 아파트도 벌써 몇 척씩 올랐어. 준호야, 너도 빨리 집 하나 사야 할 텐데. 월세만 내다가는 평생 가난해져. 다른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은 꼭 있어야 해. 전세라도 구해야지.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준호는 조용히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실제로는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었지만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동수가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대기업 법무팀하고 일 많이 해. 계약서 하나만 검토해도 수백만 원 받아. 법무 쪽은 정말 돈이 잘 벌려. 그는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혹시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친구 할인해 줄게.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친구 할인이라니. 동수야, 너 정말 친절하다.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준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동수야.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과연 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영민이 증권회사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회사 VIP 고객들 보면 정말 대단해. 하루에 몇십억씩 거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부럽더라. 그는 준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너도 언젠가는 그런 고객이 되겠지. 꿈은 크게 가져야지.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의미심장한 미소였습니다. 현수가 은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는 요즘 대출 상담 많이 해주고 있어. 집 사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준호야, 너도 대출 필요하면 연락해. 친구니까 금리 좀 봐줄게. 다른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수가 도와주면 좋겠다. 은행 사람이 도와주면 든든하지. 이런 말들이 이어졌어요.
준호는 감사하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자신의 통장 잔고를 본다면 세진이 호텔 체인 가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이 호텔 몇 개 운영하거든. 요즘 관광업이 다시 살아나서 바빠. 준호야, 혹시 취업 생각 있으면 연락해. 우리 호텔에서 일자리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세진이가 도와주면 좋겠다. 호텔에서 일하면 안정적이잖아.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준호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어요. 수현이 외국계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요즘 해외 출장 정말 많이 다녀. 이번 달에만 미국, 유럽 2번씩 갔어. 비즈니스 클래스로 다니니까 편하긴 한데. 그녀는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너도 해외여행 한번 가봐. 요즘 동남아 여행 정말 싸더라. 다른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패키지 여행이라도 가봐.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거야. 이런 말들이 계속되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는 프라이빗 제트기로 여행을 다니고 있었지만요. 혜진이 회계사로서의 경험을 자랑했어요. 나는 요즘 대기업 회계 감사 일이 많아. 숫자만 봐도 회사 상황이 다 보여. 준호야, 혹시 세무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친구니까 상담 정도는 공짜로 해줄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진이 정말 친절하다. 세무사 친구 있으면 든든하지.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준호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자신의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회계법인을 안다면? 이때 웨이터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식사는 잘 드셨나요? 후식으로 전통차와 디저트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여기 정말 맛있네. 역시 고급 레스토랑이야.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복잡했어요. 이런 곳에서 밥을 먹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원석이 금융 전문가답게 말했어요. 이런 곳에서 20명이 먹으면 얼마나 나올까? 최소 몇백만 원은 나올 텐데.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계산이 좀 걱정되네. 어떻게 나눠서 낼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일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웠어. 다른 동창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26년 만이라니. 다음에도 또 만나자. 이런 말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준호에게는 형식적인 인사만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승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계산은 어떻게 할까? 더치페이로 하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나올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계산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과연 그가 자신의 몫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뜻밖의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내가 할게. 준호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계산 내가 할게. 준호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준호야.
승호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20명 넘게 먹으면 얼마나 나올 줄 알아? 몇백만 원은 나올 텐데.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준호야. 우리가 계산하자. 너는 그냥 내 목만 내면 돼. 태민이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동정이라니. 여전히 자신을 그 가난한 학생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전체 계산할게. 준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동창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준호야, 진짜 괜찮아? 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빚이라도 지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용진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끼리 나눠서 계산하자. 더치페이로 하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나올까? 다른 동창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래, 각자 내자. 준호 부담되게 하지 말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괜찮아. 내가 계산할게. 준호가 웨이터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계산서 부탁드립니다. 웨이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의 모든 동창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야, 진짜 무리하지 마. 이런 곳에서 20명 넘게 먹으면 정말 많이 나와. 내가 몇 달 월급 다 털어야 할지도 몰라.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나눠내자. 준호가 억지로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준호는 의연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낼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이런 준호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조용하고 소심했던 그가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혹시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리가. 혜진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준호가 로또를 살 돈이나 있겠어.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그 계산서에 집중되었습니다. 혹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웨이터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동창들은 준호의 이런 모습에 더욱 당황했어요. 야, 준호야. 원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리하지 마. 이 돈을 어디서 구하려고 그래? 혹시 대출이라도 받은 거야? 다른 동창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빚 지면서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이해해 줄게.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수연이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한번 계산해 보자. 20명이 이런 코스 요리 먹으면 음료까지 합쳐서 최소 몇백만 원은 나올 텐데. 다른 동창들도 걱정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될 거야. 정말 무리하지 마.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동창들은 이런 준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난해 보이는 그가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지
의아했어요. 세진이 고급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끼리 적당히 나눠서 내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다른 동창들도 동조했어요. 그래, 각자 내는 게 맞아. 준호가 굳이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정말 내가 내고 싶어. 26년 만에 보는 자리잖아. 그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이런 준호의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소극적이고 조용했던 그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영민이 증권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곳에서 20명이 먹으면 500만 원은 좋게 나올 거야. 정말 감당할 수 있어. 다른 동창들이 숨을 삼켰어요. 500만 원? 그렇게 많이?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어.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상관없다고?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승호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갑자기 돈이 생긴 거야? 다른 동창들도 의아해했어요. 그러게, 뭔가 이상해. 평소 준호 같지 않은데. 이런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웨이터가 준호에게 계산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준호는 계산서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숨을 죽이며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과연 그 계산서에는 얼마의 금액이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준호는 정말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태민이 의사로서의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이 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건 아니지. 우리는 정말 괜찮거든.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각자 내자.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가 내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제가 낼게요. 그의 말투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동창들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준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행동하는 걸까요? 현수가 은행원으로서의 경험을 말했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하면 이런 큰 돈을 갑자기 쓰는 건 위험해. 계획 없이 쓰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혜진도 회계사 입장에서 조언했습니다. 그래, 가게 관리는 정말 중요해. 무리하면 안 돼. 하지만 준호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6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놀리고 무시해왔던 그 준호가 사실은 계산서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계산서를 받아든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동창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마나 나왔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가 계산서를 훑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480만 원이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480만 원? 승호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야, 준호야. 태민이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려고 그래? 정말 무리하지 마. 다른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80만 원이면
몇 달치 월급인데 정말 괜찮은 거야? 빚이라도 내서 계산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섞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용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20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24만 원씩이야. 이 정도면 감당할 만하잖아.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눠서 내자. 준호가 혼자 부담할 필요 없어.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겠다고 했잖아. 그때 준호가 조용히 지갑을 꺼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지갑에 집중되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지갑이었어요. 26년 전부터 써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현금으로 내려는 건 아니지. 정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48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다닐 리는 없을 텐데. 동창들은 준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카드와는 달라 보였어요.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저게 뭐야? 수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봤어요. 검은색 카드.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 카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웨이터가 카드를 받아들며 잠시 멈칫했어요. 그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잠시만요. 웨이터가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 눈에 띄었어요. 동창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게 무슨 카드야? 동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금융권에서 일하는 원석이 목을 빼고 카드를 보려고 했습니다. 검은색 카드. 설마.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웨이터가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단말기였습니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는 기계였어요. VIP 전용 단말기입니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동창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습니다. VIP 전용? 그게 뭐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카드를 삽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말기에서 특별한 소리가 났어요. 일반 카드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화면에 뭔가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어머나,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동창들은 점점 더 궁금해하며 웨이터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웨이터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님께는 VIP 할인이 적용되어 실제 결제 금액은 432만 원입니다. 동창들은 깜짝 놀랐어요. VIP 할인? 그게 뭐야?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블랙카드 멤버십 포인트로 추가 할인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모든 동창들이 조용해졌어요. 블랙카드. 원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블랙카드. 금융권에서 일하는 원석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야, 잠깐만. 그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 카드. 혹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포인트는 괜찮습니다. 그냥 결제하세요.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결제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영수증을 건네며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다음에도 저희 레스토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웨이터의 극진한 대접이 계속되었어요. 동창들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일하는 원석과 몇몇 사람들은 점점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설마, 원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카드가 정말...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영민도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경험으로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잠깐 블랙카드라고 했지. 그거 혹시... 그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으며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검은색 카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웨이터가 준호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VIP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요. 동창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점점 더 의아해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준호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몇몇 동창들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잠깐, 준호야. 그 카드가 뭐야? 블랙카드라는 게 뭔데?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카드야. 그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예정이었어요. 26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원석이 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 준호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 혹시 그게 진짜 블랙카드야? 다른 동창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했어요. 블랙카드가 뭐야? 그게 뭔데?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원석이 창백한 얼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블랙카드라는 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소득이 최소 10억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야. 그것도 자산 규모가 수십억 이상이어야 하고. 그의 말에 모든 동창들이 깜짝 놀랐어요. 70억, 수십억.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블랙카드는 일반인은 신청할 수도 없어. 은행에서 직접 스카우트해야 하는 거거든. 그것도 정말 부유한 사람들만. 그의 설명에 동창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야, 그럼 준호가. 설마.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준호를 다시 쳐다봤어요. 여전히 허름한 차림의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태민이 의사로서의 분석력을 발휘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웨이터의 반응도 이상했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잖아.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VIP 전용 단말기라고 했지. 그리고 VIP 할인까지. 점점 더 의욕이 커져갔습니다. 승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급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블랙카드 발급 조건. 그가 화면을 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소득 10억 이상, 순자산 50억 이상, 은행 거래 실적.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모든 조건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야, 그럼 준호가 정말. 용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50억? 다른 동창들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연소득 10억.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동수가 변호사로서의 논리적 사고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해. 만약 준호가 정말 그렇게 부자라면 왜 그런 차림으로 왔을까?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억만장자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닐까? 뭔가 이상해. 하지만 정민이 부동산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반박했어요. 아니야.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검소하게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과시하지 않거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굳이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충격받았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준호를.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준호를 놀리고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 급하게 준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준호야, 잠깐만.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하지만 준호는 이미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갑자기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연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혜진이 회계사로서 빠르게 계산하며 말했어요. 잠깐, 만약 준호가 정말 연소득 10억이라면 우리가 자랑했던 연봉들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했던 몇 척의 연봉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세진이 자신의 가문 배경을 자랑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준호가 우리보다.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가문 출신인 자신보다도 준호가 더 부유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원석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야, 진짜 확실한 거야? 그 카드가 정말 블랙카드 맞아. 하지만 그의 금융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웨이터의 반응, VIP 대우, 그 모든 것들이 진짜였습니다. 영민이 증권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도 블랙카드 고객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정말.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객들이 얼마나 대단한 부자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현수가 은행원으로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은행에서도 블랙카드 고객들은 정말 특별 대우해. 전용 상담실도 따로 있고. 그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놀랐어요. 모든 동창들이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동정이나 우월감이 아니었어요. 경외감과 충격, 그리고 후회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태민이 자신이 포르쉐 자랑을 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내가 2억짜리 차 자랑을. 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만약 준호가 정말 그런 부자라면요? 자신의 자랑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민수도 자신의 롤렉스를 내려다봤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시계라고 자랑했었는데요. 갑자기 그것이 초라해 보였어요. 동수가 변호사로서의 수입을 자랑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약서 검토로 수백만 원 받는다고 했었는데요. 만약 준호의 연소득이 10억이라면요? 그런 금액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용진이 50억 매출을 자랑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회사 매출 50억이라고 자랑했었는데요. 준호 개인
자산이 그보다 클 수도 있었어요. 정민이 강남 아파트 세 채를 자랑했던 것도요. 10억 시세 차익을 봤다고 자랑했었는데요. 그것도 준호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었습니다. 승호가 마케팅 회사 이야기를 했던 것도요. 직원 30명이라고 자랑했었는데요. 갑자기 그것이 작게 느껴졌어요. 미선이 성형외과 이야기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자랑했던 동수도요. 모든 자랑들이 갑자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연이 해외 출장 이야기를 했던 것도요.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자랑했었는데요. 만약 준호가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다닌다면요? 혜진이 대기업 회계 감사 이야기를 했던 것도요. 갑자기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어요. 세진이 호텔 체인 가문 이야기를 한 것도요. 원석이 2억 연봉을 자랑한 것도요. 영민이 하루에 몇십억 거래한다고 한 것도요. 현수가 은행 지점장이라고 한 것도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6년간 지속된 오해가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준호가요. 사실은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부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현실의 역전이었습니다. 준호가 레스토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동창들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잠깐. 민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26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어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온 준호를 따라 몇몇 동창들이 뛰어나왔어요. 준호야, 정말 미안해. 승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어. 하지만 준호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태민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26년 동안. 내가 이렇게.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었어. 그냥 일이 잘 풀렸을 뿐이야. 그의 겸손한 말투가 동창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용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투자로 그렇게 성공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운이 좋았어. 초기에 몇 개 회사에 투자했던 게 대박이 났어. 그의 담담한 설명에 동창들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데? 정민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준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들. 지금은 다 유명해진 회사들이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 내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의 겸손함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동수가 변호사로서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럼 지금 자산이 얼마나 되는 거야?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백억 정도 될 것 같아. 그 순간 모든 동창들이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몇백억.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이라 정확한 현금은 아니지만 그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했던 몇 채의 아파트나 몇 척의 연봉이요.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수연이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굴었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준호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냥 옛날 친구들과
편하게 만나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혜진이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널 그렇게 대했는데도. 준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아.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거잖아. 나도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원석이 금융 전문가로서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짜 대단해. 블랙카드까지 받을 정도라니. 우리 회사 VIP 고객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몇 안 되는데. 준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카드사에서 권해서 만든 거야. 나는 잘 몰라. 세진이 자신의 가문 배경을 자랑했던 것을 후회하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창피해. 내가 이렇게 성공한 줄도 모르고 계속.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문 배경도 중요하지.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을 뿐이야. 영민이 증권회사 일을 자랑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나는 하루에 몇십억 거래한다고 자랑했는데 내가 그보다 훨씬.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비교할 일이 아니야. 각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거지. 현수가 은행 일을 자랑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내가 대출 상담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은행 VIP 고객이었구나.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행분들이 잘 도와줘. 현수야, 내 조언도 정말 도움이 될 거야. 태민이 포르쉐 자랑을 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내가 2억짜리 차 자랑을. 내가 그보다 훨씬 비싼 차를 탈 텐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 실용적인 게 제일 좋아. 동수가 명품 시계 자랑을 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내가 3천만 원짜리 시계 자랑을. 준호가 자신의 낡은 디지털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시계가 편해. 오래 써서 애착이 있거든. 민수가 대기업 임원 자리를 자랑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내가 임원이라고 자랑했는데 내가 아마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겠구나.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투자만 할 뿐이야. 경영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승호가 마케팅 회사를 자랑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내 회사 매출이 50억이라고 했는데 내 개인 자산이 그보다 많구나.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경영하는 게 훨씬 어려워. 나는 그냥 투자만 하는 거라. 용진이 IT 회사를 자랑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내가 직원 30명이라고 자랑했는데 내가 우리 회사를 살 수도 있겠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IT 회사 경영하는 게 정말 대단해. 나는 기술을 잘 몰라서. 정민이 부동산 투자를 자랑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내가 강남 아파트 세 채 자랑했는데 내가 아마 빌딩을 소유하고 있겠구나.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민이가 훨씬 전문가야. 나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미선이 성형외과를 자랑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내가 병원 수입 자랑했는데 내가 병원을 몇 개 차릴 수도 있겠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정말 존경스러운 직업이야. 나는 사람을 직접 도울 수는 없으니까. 수연이 외국계 회사를 자랑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내가 해외 출장 자랑했는데 내가 프라이빗 제트기로 다닐 텐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업무 경험이 정말 중요해. 나는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혜진이 회계사 일을 자랑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내가 세무 상담해준다고 했는데 내 세무사가 따로 있겠구나.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이 도와주고 있어. 혜진이 조언도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원석이 연봉 자랑을 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내가 연봉 2억이라고 자랑했는데 내 연소득이 그의 몇 배구나.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정말 좋은 거야. 나는 투자라서 불안정하거든. 현수가 은행 지점장을 자랑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내가 대출 금리 봐준다고 했는데 내가 은행 대주주일 수도 있겠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행 업무는 정말 전문적이야. 나는 잘 몰라서 항상 배우고 있어. 모든 동창들이 자신들의 자랑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준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 이만 가봐야겠어. 동창들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연락 꼭 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준호가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려 하자요. 갑자기 고급 세단 한 대가 다가왔어요. 운전기사가 내려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동창들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전용 기사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준호가 차에 타기 전에 동창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차가 떠나고 난 후요. 동창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충격과 후회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26년 동안 계속. 승호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준호가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까. 태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우리가 그렇게 대했는데. 하지만 용진이 말했어요.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마지막까지 우리를 배려해 줬잖아.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대인배야. 우리 같으면 화냈을 텐데. 정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짜 부자의 품격이라는 게 있구나.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미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많이 배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수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덕분에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 혜진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어. 세진이 자신을 반성하며 말했어요. 나도 가문 자랑 그만해야겠어. 정말 부끄러워. 원석이 금융 전문가로서 말했어요. 블랙카드 고객을 직접 봤네.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 영민이 증권회사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 VIP 고객들이 왜 그렇게 겸손한지 알겠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현수가 은행원으로서 반성했어요. 앞으로 모든 고객을 정중히 대해야겠어. 겉모습으로는 정말 알 수 없구나. 모든 동창들이 오늘의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어요. 26년 만의 동창회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요.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습니다. 준호의 모습은 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어요. 겸손하고 따뜻했던 진짜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요.